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을 수 없는 실화를 가지고 찾아뵙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합니다. 60세 김철수 씨가 겪은 일인데요. 상견례에서 겪은 말도 안 되는 무시와 그 뒤에 일어난 반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택시 타고 상견례에 오셨어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무시와 모욕.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속물근성으로 남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보인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철수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올해 60세입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아들 준호를 키워왔죠. 그 아들이 이제 32세가 되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이제 장가 간다고 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며느리도 만나게 되고 하늘에서 지켜봐 줘. 김철수 씨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도 절대 자랑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사실 김철수 씨는 전국에 5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그룹의 창업주였습니다. 30년 전 작은 여관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산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을 만든 거죠. 준호야, 아빠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하지만 사람의 인품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워. 네,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항상 검은 양복만 입으세요? 다른 아저씨들은 화려한 옷도 입던데. 화려한 게 다가 아니야. 진짜 멋있는 사람은 소박해도 품격이 나는 법이야. 그렇게 키운 아들 준호는 정말 겸손하고 착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박미영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그럼 아버지도 만나봐야겠네. 언제 데려와라. 며칠 후 김준호가 박미영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똑똑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준호가 늘 얘기해서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준호가 패 끼치지는 않나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철수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이 알려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준호야, 아버지 일 얘기는 그냥 호텔 관련 일한다 정도로만 해라.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아버지, 숨길 필요 있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자랑은 무슨. 진정한 관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돈으로 시작하면 돈으로 끝나는 법이다. 김철수 씨의 이런 철학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의 정확한 사업 규모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호텔 관련 일하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박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준호가 아버지가 호텔 쪽에서 일하신다고만 했거든요. 준호야, 아버님이 호텔에서 일하시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실까? 글쎄, 그런 걸 왜 물어봐? 궁금해서. 우리 결혼하면 아버님 도움도 받아야 할 텐데. 아버지는 절대 그런 걸 바라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박미영은 계속 김철수 씨의 경제력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엄마, 준호 아버지가 호텔에서 일하신대. 호텔 직원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어. 준호가 자세히 안 알려줘. 요즘 호텔 업계가 힘들다던데. 걱정이네. 박미영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양가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미영의 부모님이 먼저 제안했어요. 준호야, 우리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싶어 하셔. 좋지. 아버지께도 말씀드릴게. 상견례, 좋다. 며느리 될 아이의 부모님을 뵈어야지. 김철수 씨는 상견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새 양복을 맞추고 신발도 새로 샀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옷을 준비하는 거였죠. 이 정도면 신뢰가 되지 않겠지.
너무 화려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김철수 씨는 평소 스타일대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입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지만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선물도 정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고급 차 세트와 전통 과자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죠.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그런데 긴장되네. 첫 상견례라서. 아버지 워낙 품이 있으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미영의 부모님이 정한 곳이었죠. 사실 이 호텔도 김철수 씨가 소유한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직원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기사님, 호텔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 상견례 가는 길입니다.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택시를 탔습니다. 차는 여러 대 있었지만 운전기사를 부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혼자 운전하기도 애매해서 택시가 편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 웅장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평범한 손님인 척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레스토랑으로 가려고 합니다. 호텔 직원 중 몇 명이 김철수 씨를 보고 뭔가 나직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가 살짝 고개를 저으니 모른 척 해줬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박미영의 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55세와 부인 이순자 씨 52세였죠. 어서 오세요. 김철수 씨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일찍 온 거예요. 앉으세요. 첫인상은 그럭저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김철수 씨의 차림새를 자세히 훑어보고 있었어요. 박영수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부인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로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고요. 생각보다 수수하게 입고 오셨네. 그러게. 뭔가 평범해 보이는데 김철수 씨는 정중하게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정성은 부족하지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고급 차 세트와 전통 과자입니다. 좋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차요. 감사합니다. 박 씨 부부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뭔가 더 비싸고 화려한 선물을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차로 오셨나요? 아니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타고 상견례 오셨어요? 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요. 택시가 더 편해서. 그러시구나. 바로 그 순간부터 박 씨 부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타고 온다는 것을 경제력 부족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택시라니. 요즘 누가 중요한 약속에 택시를 타고 와? 또 차가 없나? 아니면 있어도 낡아서 타고 오기 부끄러운 건가? 하지만 김철수 씨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조금 어색해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질문들은 점점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호텔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이요? 어떤 일이세요? 요즘 호텔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냥 호텔 운영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관리직이신가요? 아니면 직원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정확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겸손한 성격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죠.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호텔 직원인 것 같네.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니까 고급 직책은 아닐 거야. 그러게. 그래서 택시 타고 온 거구나. 박영수 씨는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정도입니다.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는 게 어느 정도죠? 글쎄요.
아들 결혼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이요. 결혼을 도와준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김철수 씨는 이런 질문들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의껏 답변했어요. 5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이요? 정말이세요? 네, 아들 결혼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또,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걱정했거든요. 잠깐 동안 박 씨 부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억이면 요즘 전세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전세로 시작해서 천천히 자가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신혼집은 자가가 기본이죠. 우리 딸이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친구들 보면 다 자가예요. 전세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가요? 요즘은 그런가 보네요. 그럼 조금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도와주실 생각이세요? 10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억도 부족한데요. 요즘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30평만 해도 20억은 기본이에요. 김철수 씨는 점점 당황스러웠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을 모를 리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강남이 아니어도 좋은 곳이 많지 않을까요? 서울에는 살기 좋은 동네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강남에서 자랐어요. 갑자기 다른 데로 가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철수 씨가 호텔 직원이시잖아요. 우리 딸이 시아버지 직업 때문에 친구들한테 무시받으면 어떡해요? 그 말에 김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상견례 자리에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죄송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맞아요. 우리 딸이 시아버지가 호텔 직원이에요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김철수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꼭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호텔 직원이시면 정년이 빨리 오실 텐데. 나중에 우리 딸한테 손 벌리면 어떡해요? 손 벌린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행인데 요즘 은퇴하신 분들 보면 다들 힘들어 하시던데.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신문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라 메뉴 가격도 상당했어요. 여기 음식이 꽤 비싸네요. 김철수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요?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18만 원인데. 부담되시면 다른 곳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은 자리인데 제대로 식사해야죠. 그럼 일단 시켜보죠. 나중에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사실 저희도 부담스러웠거든요. 3명이면 50만 원 넘게 나올 텐데. 박 씨 부부는 김철수 씨가 계산하겠다고 하자 대놓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철수 씨, 차는 정말 없으세요? 차요? 있기는 한데 오늘은 택시가 편해서요. 어떤 차 있으세요? 그냥 평범한 차입니다. 평범한 차라면 국산 차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수입차를 타던데. 그러게요. 우리도 작년에 BMW로 바꿨거든요. 차는 체면이라서. 김철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차고에는 롤스로이스, 벤츠 마이바흐, BMW 7 시리즈 등 최고급 차들이 여러 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는 소박한 국산차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 혹시 집은 작아세요? 네, 자가입니다. 또 어느 동네세요? 또 강남 쪽입니다. 강남이요? 어느 동이세요?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이면 좋은 동네네요. 몇 평 정도 되세요? 그냥 적당히 삽니다. 적당이라면 30평 정도?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럼 40평, 50평? 또 비슷합니다. 김철수 씨는 정확한 평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2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였거든요. 그래도 압구정동이면 꽤 비쌌을 텐데. 언제 사셨어요? 또 오래전에 샀습니다. 오래전이면 지금 시세로는 꽤 올랐겠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 씨 부부는 김철수 씨가 압구정동에 집이 있다는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 씨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홀아버지시구나. 그럼 준호 씨를 혼자 키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준비가 부족한 거구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어머니가 없으니까 준호 씨도 좀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더라고요. 세심하지 못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딸한테 프러포즈 할 때도 꽃 한 송이 없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안 그런데. 꽃이 없으면 진심이 없는 건가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정성 정도는 보여야죠.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항상 반반씩 내자고 하고.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요즘은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로 존중하는. 또 존중은 무슨 남자가 여자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존중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김철수 씨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합리적이고 평등한 연애를 하는 걸 문제 3단이요. 제 아들은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또 존중하는 것과 캐치하는 건 다른 문제죠. 맞아요. 연애할 때 돈 계산하는 남자는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돈 계산이라니. 서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다우지 못하다는 거죠. 박 씨 부부의 가치관은 김철수 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딸 스펙을 한번 보세요. 스펙이요? 스카이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외모도 출중하고 토익 900점에 자격증도 여러 개 있어요. 맞아요. 이런 스펙의 딸을 준호 씨한테 보내는 거라고요. 며느리가 될 분을 나쁘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 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쪽이 더 나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게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스펙으로만 보면 우리 딸이 훨씬 위죠. 제 아들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건 그렇지만 비교하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철수 씨가 더 노력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노력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집도 제대로 마련해 주시고 결혼식 비용도 넉넉하게 대주시고 신혼여행비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육아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게 정성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딸이 시집 오는 건데 그리고 혹시 나중에 손주 봐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손주를 봐달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만. 다행이네요. 요즘 시아버지들이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데. 아,
그리고 명절에는 당연히 저희 집으로 와야 하는 거 아시죠? 명절을요? 네. 딸이 시집 갔다고 해서 명절에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년에 용돈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딸 시집 보내면 서러운 건데. 김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생각에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철수 씨 같은 뭐랄까 조건이신 분이 우리 딸 시아버지가 되는 게 좀 걱정이에요. 그 조건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택시 타고 상견례 오시고 호텔 직원이시고 우리 딸이 친구들한테 창피당하면 어떡해요? 맞아요. 시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호텔에서 일해요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호텔 직원이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그게 좀 그 순간 김철수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3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호텔 직원이라서 창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다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럼 호텔 직원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폭발하기 직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혹시 김철수 회장님이신가요? 회장. 뭔 회장이요? 저희 호텔그룹 김철수 명예회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신입사원 때 한 번 뵌 적이 있어서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요? 뭐라고요? 호텔그룹 회장? 네. 저희 호텔그룹의 창업주이시자 명예회장님이세요. 아, 정말 제가 착각한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히 식사하고 싶었는데 뭐라고요? 호텔그룹 회장님이라고요? 그 유명한 호텔 말씀이세요? 호텔그룹. 전국에 52개의 특급 호텔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호텔 그룹이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몰라 뵙고 즉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식사하고 갈 테니까. 이게 무슨 정말 회장님이세요? 저희가 몰라 뵙고 박 씨 부부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택시 타고 온 호텔 직원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 호텔 제국의 황제였던 거죠. 회장님, 오늘 어떤 음식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셰프에게 특별히. 아니에요. 그냥 메뉴에 있는 걸로 주문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즐겁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물러간 후 테이블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김철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호텔그룹 회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 뵙고 큰 신뢰를 앉으세요. 아직 식사 중이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모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들 다 진심이셨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오해를 오해요. 택시 타고 왔다고 무시하시고 호텔 직원이라고 창피하다고 하신 게 오해였나요?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그런 말을. 몰라서요. 그럼 제가 진짜 호텔 직원이었다면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속물근성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요. 방금 전까지 제 아들을 무시하시고 저를 창피하다고 하시던 분들이 그건 저희가 정말 무지해서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또 몰랐다고 하시네요. 참 편리한 말씀이군요. 그때 다른 웨이터들과 레스토랑 직원들이 김철수 씨를 알아보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회장님이세요? 맞아요. 저도 사원 연수 때 뵌 적 있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호텔그룹 회장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완전히 시선 집중이 되었거든요.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철학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네. 준호 씨가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은 연애할 때도 항상 공평하게 비용을 나눠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얻어먹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프러포즈할 때 꽃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준호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했나요? 꽃은 시들지만 제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르친 진정성입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분의 진심을 봤습니다. 택시 타고 왔다고 무시하시고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들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진짜 호텔 직원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대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저희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겁니다.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본성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제 아들이 며느리분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까지 하셨죠. 그건 저희가 정말 잘못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호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었군요. 사실 저는 오늘 정말 기대하고 왔습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망친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죠. 두 분의 진짜 모습을요. 그때 지배인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음식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 자리인데 저희가 어떻게... 아니에요. 제가 계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시면서요. 그건 저희가 몰라서. 또 몰라서네요. 정말 편리한 말씀입니다. 김철수 씨는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의 최고 VIP 카드였죠. 계산해 주세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말이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요? 앞으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들이 평생 이런 무시와 모욕을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에 박 씨 부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제 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들이 택시 타고 온 호텔 직원의 아들이라고 무시받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같은 좋은 사람을 놓치신 걸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됐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씨 부부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김철수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를 지켜줬다. 이런 사람들과 가족 되면 평생 고생할 뻔했어. 김철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견례 어떻게 됐어요? 준호야, 아빠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네? 무슨 일이에요? 혹시 잘못된 일이라도.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준호야, 네,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아빠가 너를 키운 보람이 있어. 그날 저녁 김철수 씨는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곧 분노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했다고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야, 화내지 마라. 오히려 잘된 일이야. 잘된 일이라뇨? 결혼 전에 저 사람들의 본성을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결혼 후에 알았다면 어떻게 됐겠니?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하다니. 그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죠. 저도 미영이한테 연락해서 정리하겠어요. 며칠 후 김준호는 박미영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박미영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잠깐만. 내가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릴게. 사과하시게 할게. 미영아, 사과의 문제가 아니야. 가치관이 너무 달라. 하지만 미안해. 이미 결정한 일이야. 박미영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준호의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김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소아과 간호사인 이지은 씨였는데 정말 따뜻하고 순수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분이세요. 그럼 한번 만나보자. 이번에는 김철수 씨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회장님이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왜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준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인 걸 보면 회장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알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번 상견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 씨의 부모님과의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번에도 평소처럼 소박하게 차려입고 갔어요. 김철수 씨, 반갑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늘 얘기해서 뵙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따님 키우셨네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워낙 좋은 분이라서 저희가 감사하죠. 지은 씨의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호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호텔업이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잘 되고 있어요. 그보다는 준호가 정말 좋은 아들로 자란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대화가 계속되면서 김철수 씨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분들은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지은이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준호 씨가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준호가 그런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요즘 남자애들은 그런 게 부족한데. 식사가 끝날 무렵 지은 씨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혹시 호텔그룹과 관련이 있으세요? 어떻게 아셨나요? 지은 아버지 아까 호텔 직원분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걸 보니까요. 네,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회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부모님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 김철수 씨의 인품이 더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돈이 많아도 사람이 좋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사실 저희도 걱정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이 돈만 밝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준호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 믿음이 가요. 김준호와 지은 씨는 6개월 후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오늘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이런 좋은 사위를 주셔서. 결혼 1년 후 귀여운 손주까지 태어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할아버지가 되어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너를 잘 키운 것 같니? 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때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한편 박미영은 아직도 혼자였습니다.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부모님의 간섭 때문이었죠.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놓쳐버렸네. 박 씨 부부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대어를 놓친 것을 깨달았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김철수 회장님 같은 분을 사돈으로 모실 기회를 날려버렸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그들은 뉴스에서 김준호와 지은 씨의 결혼 소식을 보고 더욱 후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철수 씨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지. 지금도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택시도 타고 평범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요. 하지만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된 게 정말 감사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이런 따뜻한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경제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을 겁니다. 택시 타고 상견례에 오셨어요? 라는 한마디로 시작된 무시와 모욕.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김철수 회장님이 보여주셨죠. 박 씨 부부는 아마 지금도 그날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 것을 말이죠. 그리고 김철수 회장님처럼 자식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과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